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러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냐고요? 청와대가 주택거래 허가제 이야기했잖아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는 또 여당 민주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종합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거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예. 지난번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죠? 지금 세율이라든가 또 대출 규제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한 달까지 안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당장 총선이 4월 15일로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과격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잇따라. 청와대에서도 여당에서도 말입니다. 자칫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민주당이 표를 얻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또 과반 이상 획득하는데 150석 이상이죠. 획득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과격 처방들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무리수예요. 지금 나누는 게 보면 9억 이상, 15억 이상, 뭐 전면 대출 규제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은 9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게 분리해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이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어주고 9억 이상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야당을 찍어주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아요. 민주당의 폭주, 그죠? 그 내용을 대부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수당 4+1이라고 해서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그죠? 등등 이 4+ 협의체가 그냥 국회에서 막 밀어붙였거든요. 이것들 국민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처방들이 안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민주당 간사입니다. 여기는 당장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냐?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에게 누진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종부세율이요. 과표 구간별로 다릅니다. 기본세율은 0.6에서 3%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에서는 0.2에서 0.8%포인트 누진해서요. 0.8에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작게는 2%에서 많게는 4%까지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제 구분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이렇게 주택을 보유한 순서대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3채 갖고 있는 사람과 6억짜리 4채 갖고 있는 사람, 6억짜리 4채. 이거 현재 종부세는 똑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4채 갖고 있으면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라예요. 부동산 팔아라.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빨리빨리 시장에 내놔라. 정부의 고위직도 마찬가지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뭐 과격 처방이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값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끝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이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지요. 기본적으로는요. 대출 규제할 거예요. 지금 15억 이상 고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전면 금지죠. 그죠? 이게 아마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대출 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또 대출에 대한 뭐라 그래요?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LTV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이게 9억 이상, 15억 이상 이하까지는 40% 적용이 되다가 20%로 낮췄잖아요. 이게 이제 9억 이하까지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9억 이하에 대해서도 LTV, 주택담보대출이 40%에서 20%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은행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금리예요. 1.5%예요. 기준금리가. 실제 부동산 은행에서 이익을 내는 게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이게 푹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곳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낮추면요, 은행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요,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를 해가면 지금 금융권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 대출을 규제를 하면 그만큼 어려워질 텐데 말입니다. 지금 뭐 고가주택의 기준도 지금 낮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고가주택이 9억이잖아요. 초고가주택은 기준이 15억이고 이게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이하로 낮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억 이하로 낮추면 세금이 또 다 올라가겠죠.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규제책으로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전세, 그죠? 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상환제, 뭐 그 외에도 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가고 종부세 기준 하향 조정해서 6억까지 내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그 누더기가 결국은 난수표처럼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만큼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을 자꾸 땜질로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면요, 도대체 집을 사고 파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심지어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도 이제는 컨설팅 업체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답답합니다.